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아이들 수면 장애와 관련되어서입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야제증이라고 하고요. 양방에서는 야경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오늘 얘기할 방송은 이렇게 단기간,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2주 이런 단기간에 걸친 수면 장애가 아니라 최소 한 달, 두 달, 길게는 6개월, 1년 그 이상 정말 꽤 오래된 수면 장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목에 되어 있듯이 비형, 그 아래에 있는 진료본 코 사진인데요. 가장 최근에 두 돌 전 두 아이의 코 사진들입니다. 다들 이제 잠을 깊게 푹 못 자고 그런 지가 정말 최소 1년 이상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공통증은 저기도 보다시피 정말 코가 양쪽 다 꽉 부어서 거의 아주 병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비슷한데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진료 받으러 오기 전에 당연히 계속 콧물이나 기침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약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약물들 중에서 일부분이 또 이런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어린 애기들, 보통 이제 100일 전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영아 산풍의 침치료 효과에 대해서 미국 타임즈에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코 사진 밑에 그 외국 아이가 이렇게 침 맞는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 부분은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방송에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수면 장애라고 하면 입면 장애, 그러니까 잠이 들기까지 어려운 입면 장애랑 수면 유지 장애, 그러니까 잠들고 나서 유지가 안 되는 수면 유지 장애. 그럼 조금 더 오늘 얘기할 포커스는 숙면을 이루지 못하고 흔히 말해서 통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다가 수시로 자주 깨는 야경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입면 장애, 그러니까 잠들기까지 어려운 거는 이건 치료의 대상보다는 이제 습관을 바로 잡아주시는 게 치료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3년, 2017년 아마 4년 전에 이 내용으로 그때 당시 출연했었던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야제사증, 그러니까 야제가 생기는 4가지 그 원인으로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만 다시 얘기 드리면 저기도 적혀져 있듯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정이 조금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랑 이제 건강상 문제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소화기 쪽 문제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쪽 문제, 감염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염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외부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 낯선 사람이나 낯선 물건 이런 거와 접촉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아이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최소 한두 달, 두세 달, 세네 달 이런 장기간에 걸친 수면 장애는 대부분이 타고난 기질 성정이 예민한 부분이랑 어떤 건강상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상 문제 중에서 요즘 아이들에게는 비형 코막힘이 가장 중요한 원인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저 방송을 4년 전에 했었었는데 그럼 그 사이도 계속 이런 아이들 계속 진료를 받겠죠.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코가 꽤 많이 안 좋았다는 거죠. 저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거의 코가 꽉 막혀 있어서 코로 호흡하는 게 힘들 정도였었고요. 마침 콧물도 많이 생겼었고 그런 콧물들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코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는 이렇게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내시경으로 확인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떤 병원의원 진료를 보기 전에도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코로 호흡이 힘드니까 입을 벌리고 항상 조금 숨을 쉬는 구호흡이 보인다든지, 그리고 코가 부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런 말소리나 이런 소리 부분들이 코맹맹이, 흔히 말해서 비염이라고 얘기하죠. 코맹맹이 소리가 자주 나는지,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에도 있듯이 잘 때 수면 자세 동그라미가 좋은 거고요. 그리고 X표 이런 거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편하게 못 자고 엎드려 잔다든지 옆으로 돌려 잔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수면 자세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조금 수면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리고 이제 꼭 아주 어린 애기니까 코 막힌다고 얘기 안 하더라도 항상 기침이나 콧물 때문에 병원 진료를 거의 자주 보면 마찬가지 비형 코 막힘이 있을 것으로 조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 부분에 대한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카춘 양리학이라는 양리학 교과서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라는 성분이 이렇게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만 보면 상용량에서 어린이들은 때때로 진정작용,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은 약간 그러니까 이제 졸림인데요.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이런 진정작용보다는 흥분작용을 나타낸다고 이건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영어로
영어로 적혀져 있는 문구는 이제 넬슨 소아과 책이라는 이제 소아과 원서 책입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세데시오, 그러니까 이제 진정,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졸음이라든지 오알 해가지고 그 뒤에 부분이 오히려 이제 역설적으로 하이퍼 액티비티, 그러니까 과잉 행동,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제 흥분 작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미국 소아과 학계책에서 크라잉 차일드라는 챕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크라잉 차일드를 정의하기를 이제 3개월 이상의 아이가 울거나 아니면 베리 퍼시, 그러니까 이제 퍼시가 이제 신경질적이다, 뭐 예민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꼭 어쨌든 좀 자주 울거나 아니면 너무 신경질적인 아이를 이렇게 크라잉 차일드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보면 이제 원인으로도 몇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행강편으로 밑줄 친 부분만 보면 콜드메디스,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슈다패드, 보통 이제 코 막힐 때 먹는 감기약인데요. 이런 슈다패드 같은 약들이, 감기약들이 마찬가지 크라잉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보면 이제 노트라고 해가지고 적혀진 내용은 이제 미국 FDA에서는 만 4세 이하 아이들에게 기침이나 감기약 처방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FDA 말고도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도 똑같이 만 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서는 함부로 기침약, 감기약 복용을 추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조금 사용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성도 없고요. 당연히 이제 감기약의 효과도 없음이 이미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임즈에 소개된 침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목 자체가 아기들을 달래는 효과가 있는 침 치료입니다. 저 영어 제목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타임즈 기사를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그 타임즈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보고서 해석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펑처 인 메디슨이라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침 치료가 너무 많이 우는 아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역류와 산통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 우는 아기는 침 치료를 통해서 증상들이 이제 감소를 했고요. 당연히 지금까지의 침 치료 연구는 대부분 성인에게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 이제 통증이 감소한다든지 위장 기능이 개선된다든지 마음의 안정과 같은 침 치료 효과는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적용하면 어쨌든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역류와, 그러니까 이제 역류와 산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0일 전후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이제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전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침 치료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에게서도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음을 발표를 했고, 그게 타임즈 기사에 이렇게 소개된 겁니다. 이제 다음 기사를 조금 더 보면 이제 존스 호킨스 소아과 교수님이자 이제 미국 소아과 학회 통합의학 의장인 에이카 박사님이 침 치료가 어려운 임상 문제에 대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침술 치료의 모범적인 안전성을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기꺼이 이제 침 치료를 권할 것이라고 인터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침 치료는 대부분 미국 소아통증 클리닉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런 역류와 산통, 야제증 말고도 야뇨증이라든지 ADHD, 메소컴, 변비 치료에도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약물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것은 약의 영양, 부작용에 더 민감한 어린 아기들에게는 꽤 중요한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침 치료가 직접적인 치료 효과로도 작용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약약까지 덜 먹게 되면 이제 이중적으로 효과를 본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미국 타임즈만 기사에 실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뉴스에도 소개가 됐었었는데요. 그럼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미국 폭스 뉴스에 소개된 영아 산통 침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에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정말 아주 어린 애기죠. 직접 그 어린애기 지금 침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저 영어 제목 검색하시면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수면장애, 야제, 야경증 이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단기간의 수면장애가 아닌 최소 한두 달, 두세 달, 6개월, 1년 정말 장기간에 걸친 수면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혹시 비염이, 코막힘이 있지 않은지,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사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계속 병원 진료 많이 보면서 먹었던 약물, 그 중에서도 항산제, 항물제 같은 약들을 오히려 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기도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뉴스를 같이 봤었었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수면 장애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침 치료할 것을 이렇게 뉴스라든지 타임지 기사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런 아이들을 한의원에서 진료볼 때 간혹 어떤 어머님들은 이 어린애기가 침을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저한테 조금 대묻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 안전하게 침 치료를 하니까 전혀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지금 꽤 오랫동안 숙면을 깊게 통잠을 취하지 못하고 수시로 자주 깨는 수면 장애로 고생 중이라면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마찬가지 코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었던 혹시 항히스타민제, 항물질제가 있다면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조금 오남용은 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